신사고 독서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한번 해보자고. 이게 이제 누가 쓰셨냐면은 정민 선생이라고 양반이 한양대학교 교수인데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네, 이번 자, 갈래가 뭐로 돼 있어? 경수필로 돼 있지, 그지? 경수필이 무슨 뜻이야? 모르면 모른다고 해, 자샤. 몰라? 수필은 이제 경수필이 있고, 이 경자가 가벼울 경자고, 무거운 거 뭐라 한자로 뭐라 그래? 중수필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뭐를 가지고 경과 중을 나누느냐, 주제를 갖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주제가 좀 가볍다, 그러면은 중수필. 무겁다, 그러면은 그지? 중수필. 가벼우면 경수필, 무거우면 중수필이지. 권투에도 그런 거 있잖아. 경량급 무슨 뭐 중량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독서법에 대한 거니까, 제재가 독서법이잖아, 그지? 독서법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다. 그래서 경수필이다. 이게 지금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은 좀 짜잘한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일단 해제 한번 읽어봐. 이 글은 거기. 이 글은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고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여 적절한 독서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즉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서법을 예로 들어 자신에게 적합한 독서 방법을 찾아 익히는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제시해서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고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독서 방법으로, 그치?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독서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서법을 예로 들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학자에 대한 예가 나와 있을 것이고, 그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사례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선택지에 보면 그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오면 항상 그런 것이 참이겠지, 그지?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게 마련이다. 어린 시절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동화부터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묵직한 충격으로 제자리를 찾게 해준 책이 있다. 학문의 길에서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다. 늘 힘이 있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책이 한 권씩, 적어도 한 권은, 그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야.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책,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시기에 좋아했던 책, 그 다음에 뭐 아니면 학문의 길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고 있을 때 그때 스승이 된 고전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또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독서는 쓸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책은 읽어봐.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읽고 교양을 쌓기 위해 읽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책에서 얻기도 하고 요가 생활을 위해 책을 펼치기도 한다.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곳,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요구할 수가 있다.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좋습니다. 자, 책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교양을 쌓으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을 위해서, 그지? 제주도 놀러 가는데 뭐 그죠? 네. 제주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뭐 이렇게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테니스는 어떻게 치는 게 좋은가? 그래서 테니스에 관한 책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일, 그 다음에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책은 시공을 초월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시공이 무슨 뜻이야? 시간과 공간. 그렇지,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지.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만큼 대화를 더 깊고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좋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우리 아까 해제에 있던 거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목적에 일단 맞아야 된다. 동글뱅이 1번.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해야 된다. 동글뱅이 2번. 그 다음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그죠? 네. 동글뱅이 3번. 그러면 책을 읽는 방법을 갖다가 이게 어떻게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거는 독서의 방법을 지금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더라. 목적, 선택, 그다음에 적절한 방법. 오케이? 자, 그다음에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되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흔히 정독과 다독을 두고서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그랬어.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그랬는데 이 정독이 무슨 뜻이야? 자세히 읽은 우리가 정밀하다 이런 말 쓰잖아. 여기서 정독은 정밀하게 읽는 거고 다독은 뭐야? 많이 읽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는데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렇죠. 이게 옛사람들의 독서법인데 정독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세히 보려면은 한 번 읽어갖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여러 번 읽어가지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서 그래서 이제 깨우친 거니까 정독과 다독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을 갖다가 정확히 제대로 읽기 위해서 같이 사용될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같이 써야 될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독을 하되 다독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 필요할 그죠?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는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이 해서도 안 된다.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에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될 그럴 책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고래가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다. 그죠? 여기 뭐를 쓴 거야 지금? 소처럼 고래가 이런 것들은 뭐야? 비유를 쓴 거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 써 읽어서 한 부분에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됐지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옛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홍석주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다. 그는 바쁜 대세살이의 빡빡한 일상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과 안채 베개에 앞에 두고 있는 책이 달랐다. 파랑새에 있을 때 밑에 두고 읽는 책은 또 따로 있었다.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다르다는 것인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서 여가에 읽는 책이 다 달랐던 셈이다.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금야금 끝날게 읽었다. 홍석주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가한 때를 기다린 뒤에야 책을 본다면 평생 가도 책을 읽을 만한 날은 없다. 또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홍석주의 독서법이 나와 있는데 홍석주는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읽었다는 거죠.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뭐에 따라서 읽었다? 목적에 따라서 읽는 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왜 그랬을까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그는 뭐라고? 바쁜 벼슬자리에 빡빡한 일정 속에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지, 그지?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책을 읽으려면 책을 좋아하니까 책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여기저기에 이제 책을 놔두고 그래서 그때 읽을 때마다 책이 달랐다는 거. 그 다음에 하지만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서 관련 주제의 책을 갖다가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형편에 따라서 이제 야금야금 그죠? 폭넓게 읽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읽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홍석주의 독서법인데 아무래도
홍석조의 독서법은 그가 벼슬살이했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다음 이제 이익을 보는데 이익이 누군지 아니? 성호사설이라고 되게 그 책을 쓰신 분인데 되게 그죠 훌륭한 분이죠. 네. 자 이익 볼까요? 이익은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을 썼다. 음흠, 이를 그는 질서법이라고 불렀다. 음흠, 질서는 재빨리 읽혀 쓴다는 말이야.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 음흠. 그는 사서 삼경을 읽다가 떠오르는 것조차에 찾았네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시경질서, 논어질서 같은 책으로 펴냈다. 작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익이라는 분은 그죠? 이분은 이제 한 손에 붓을 들고 붓을 뒀다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필기구를 갖고 있는 거죠. 책을 읽을 때 필기구를 옆에다가 두고 이제 필기를 하는 건데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자기가 떠올라.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독서를 갖다가 능동적으로 했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냥 읽는 걸 갖다 내용을 갖다 그냥 읽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적는데 그렇게 적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이제 재빨리 벗겨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 질서법이라고 했다. 이거를 이제 이게 어떤 독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질서법. 근데 이 질서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되면 질서법을 갖다가 쓰는 이유가 뭐냐? 기억이라는 거는 금방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붙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베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런 독서를 하다가 시경이라는 경전을 읽은 다음에는 시경 질서를 갖다가 썼고 그다음에 논어 질서 같은 그런 책을 갖다가 이제 펴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기록들이 쌓여가지고 큰 학문을 이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호사설이라는 걸 쓴 그런 아주 대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어떤 큰 학문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 독서할 때 필기하는 베껴 쓰는 그런 걸로써 그런 방법으로 큰 학문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김득신이라는 분입니다. 김득신 한번 볼까요? 네, 김득신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두고 몇만 번씩 국자를 헤아려가며 되풀이 읽었다. 제일 좋아했던 백의 열전은 1억 권도 넘게 읽은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도 대단히 유용한 독서 방법 중 하나이다. 이상적인 좋습니다. 김득신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서 책상 위에 놓아두고 몇만 번씩 숫자를 헤아려가며 되풀이 읽었다는 건데 제일 좋아했던 백이열전은 1억 번도 넘게 읽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거라고 느껴지니? 어? 이런 거는 좀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사는 게 100년이라 그러면 36,500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백이열전을 1억 번을 읽었겠습니까? 좀 의심스럽네요.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은 책은 뭡니까? 반복해 읽는 것이 유용한 독서 방법이다. 그래서 반복 학습의 반복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오케이. 여기 또 이렇게 해설을 해놨네 옆에다가 이 시대의 억은 10만이라고 하므로 김득신은 백이열전을 10만 번 읽었다고 할 수가 있다. 10만 번도 읽기가 어렵죠. 야, 10만 번 정도 읽으면은 그 전에 읽기 전에 사람이 한 10번만 읽어도 거의 내용 다 알지 않냐? 뭐 기억이 다 날 것 같은데. 자, 끝 보고 할까요? 끝.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개성에 따르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과 여가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에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걸린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도 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 오케이. 목적에 따라서 가치 있는 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라. 왜? 수준에 안 맞으면 소화불량 걸린다 이거죠. 그죠? 초등학생이 무슨 칸트 책 읽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못할 거 아니에요. 읽지도 않겠지만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역시 비유를 했는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병이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준다. 잘 안 낫던 병이 그 약을 먹으면 금세 낫는다. 책도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양분을 고르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듯이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비유를 많이 썼어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독서의 목적이라든가 필요, 수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병증이라면 독서 방법이라든가 독서 전략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약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종의 유추적인 방식이죠 이게. 그죠? 병증에 적절한 약이 있듯이 독서 목적이나 필요 수준에는 적절한 독서 방법과 독서 전략이 있다 이런 방식이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유추적인 방식, 유추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지요? 네, 좋습니다. 지문이 어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경수필이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네. 뒤에 넘겨보세요. 네, 여기 지금 보면 독서의 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활용,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독서 방법 보게 되면 홍석주는 뭐예요? 목적에 따라서 읽는 책을 달리했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읽었다 그랬고, 하지만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그 다음에 바쁜 중에도 벼슬살이 하고 있었는데 쉬지 않고 부지런히 폭넓게 읽었다. 이제 이런 거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 무슨 법 썼다? 100개 읽은 걸 뭐라 그랬어? 까먹었지? 질서를 지켜 자샤 질서를. 질서법. 알겠어? 독서 중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를 질서법이라고 하는데 그 질서법을 통해서 큰 학문을 이뤘다 이거죠. 그래서 독서를 하며 떠오른 의문, 조사에서 찾은 내용,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그 다음에 김득신은 반복이 되게 중요하죠. 키워드가 반복이죠.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서 되풀이해 읽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해주는 거죠. 학문과 지식을 쌓는데도 도움을 주고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고 간접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내가 소크라테스 한 25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서 깊고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 좋아요. 뭐 그런 겁니다. 여기 쇼펜하고 이런 지문들은 시험에 반영될까 안 될까? 여기 뒤에 넘겨봐. 올바른 책의 선택 이런 거. 수업 시간에 했니 안 했니? 내신을 잘하려면 수업 시간엔 좀 약간 쫑긋하고 관심을 둬야죠.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요거까지 읽읍시다. 이 글과 비교해서 다음의 글을 읽고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책을 선택하는 기준과 좋은 글의 가치를 정리했다.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의 활동과 동일하다. 이런 게 뭐야? 유추의 방식이라고 이게.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거하고 그죠? 동일하다. 이게 유추의 방식이야. 유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네.
어떤 내용을 갖다가 좀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의 일종으로 이렇게 유추의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먹는 음식이 소화되어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듯이 독서를 통해 내용을 기억해야만 정신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것도 유추예요. 그러나 입에 맞는 음식이 구미를 자극하고 많이 먹히는 것처럼 흥미를 끄는 소재,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사상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선택하는 안목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을 위한 청량제로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다. 쇼펜하우어는 여러분 독일 철학자인데 염세주의를 갖다가 이제 주창했던 분입니다. 어떤 게 좋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읽어라.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고전의 대가들이 남긴 작품을 읽는다면 얼마 안가 정신의 진보, 발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고전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낼 만큼 작가의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전은 한마디로 왜 고전이 되냐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전이 되는 거거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세월을 견뎌낸다는 건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30분이나마 글이 담긴 예술을 접하게 되면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며 생활에 지친 감성도 날카롭게 일어선다. 나그네가 차가운 샘물로 목을 축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긴 뭘 찾아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읽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생각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책인데 가치 있는 내용을 담아라.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이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위에서 쓰신 그 내용하고 정민 선생님 쓰신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네. 오른쪽에 보면은 꼭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지, 그지? 오케이. 그다음 비유를 활용해서 좋은 글의 조건, 고전을 읽는 것은 효과를 제시했다. 됐어? 어렵지 않겠죠? 네. 여기 3 보면은 여기 보면 네.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책을 읽는 것의 장점이 뭐냐? 독서의 동기가 부여된다. 독서 목적에 맞는 좋은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서 목적에 적합한 독서 방법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어서 효율적인 독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독서 중 방향을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 뭐라고? 목적을 갖다가 그죠? 독서 목적을 가짐으로써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장점들이 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옛사람들의 독서법 했습니다. 신사고.